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걸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좋다는 말 어릴 땐 참 기분 좋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꼭 칭찬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 선의로 한 일인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잘해줄수록 이용당하는 느낌. 이럴 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연 그는 어떤 인간관계의 진실을 경고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처 주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기준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제게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자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부탁도 웃으며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섭섭해하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가 좋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늘 착하게 살라고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느끼는 감정은 뿌듯함이 아니라 허탈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철하게 통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낭만적인 인간관을 거부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우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의 배려를 권리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에게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은 분명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고마워했고 우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2번,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서서히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이것 좀 해줘라고 명령조로 말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의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한 번 받은 것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의 의도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바빠서 혹은 이번만큼은 거절하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섭섭해하거나 심지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 동료와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동료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도 빌려줬습니다. 아이 돌봐달라고 하면 기꺼이 돌봐줬고 주말에 급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계획을 미루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동료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한데 이번엔 내가 좀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동료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다른 동료들에게 뒤에서 그 사람 결정적일 때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10년 동안 수십 번 도와준 것은 모두 잊고 단 한 번의 거절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친구가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이었구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였던 거죠. 이것이 착한 사람이 겪는 첫 번째 비극입니다. 우리의 호의는 기억되지 않고 단 한 번의 거절이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자주 약함으로 오해받고 약함은 곧 이용당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은 편한 사람으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이 사람한테는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합니다. 5명의 친구가 있을 때 1명은 항상 거절하고 1명은 항상 들어준다면 누구에게 먼저 부탁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먼저 가겠죠. 이렇게 되면 착한 사람에게는 부탁이 몰리고 선을 긋는 사람에게는 부탁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착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짐을 지게 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고마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야근할 일이 있으면 함께 남아서 도와주고 누가 실수를 하면 자신이 뒤처리를 해주고 회식 자리도 항상 참석해서 분위기를 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정말 중요한 개인 약속이 있어서 회식을 빠졌더니 다음 날 상사가 불러서 팀워크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수백 번 참석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단 한 번 불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구나. 내 선택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가 되어버렸구나. 이것이 착한 사람의 슬픈 운명입니다. 우리의 배려는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웃고 화가 나도 참고 속상해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우리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서로 몸을 붙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지만 그러면 또 춥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이 경계를 설정하는데 서툽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끝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냉혹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울 사람과 도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착한 사람은 무조건 참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참고 언제 말해야 할지 압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 명확하게 거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가 무한정 베풀면 결국 우리 자신이 고갈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남을 먼저 챙기고 내 것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집니다. 한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다 크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가족들은 제가 해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돕되 선을 지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움이 나를 희생시키는가? 이 도움이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드는가? 이 도움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도움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 의존이거나 착취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계속 물고기를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영원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물고기를 주지 못하면 우리를 원망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도울 수 없어. 이것 이상은 내 능력 밖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내 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험 받았을 때 드러난다. 우리가 항상 베풀 때는 모두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 편입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우리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다행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정리된 것이니까요. 진짜 내 편은 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안 되라고 말해도 이해합니다.
진짜 내 편은 나의 어려움을 알아챕니다. 진짜 내 편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합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베풀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습니다. 한 남성분은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멀게 지냈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없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진짜 친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너 소중해, 우리 친구잖아,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평가할 때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진심은 의무감에서 하는 도움이 아닙니다. 진심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진짜 도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진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때를 압니다. 좋은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에너지를 쓸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얕게 베풀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깊게 베풀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나쁜 관계도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혼자지만 평온한 것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질 낮은 관계 10개보다 질 높은 관계 하나가 낫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1명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도 내 경계를 침범합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이제는 지혜롭게 살 때입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착함은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베풀 수 있는 만큼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은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장기적인 평안과 건강을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은 거절해서 미움받는 것이 두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옳은가? 를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가? 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거절할 용기, 경계를 지킬 용기,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평생 내라고만 말하던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것이고 우리 자신도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은 우리의 거절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떠난 사람은 애초에 우리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의는 아름다웠고 여러분의 배려는 가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에 지혜를 더할 때입니다. 남에게 맞추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과 경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베풀고 지키지 못할 선의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 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냉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나의 사람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착한 사람으로만 살면서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평안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길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쓰지 마십시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착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그래서 남은 인생을 더 평안하고 의미 있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